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남과 비교 우위로 행복을 찾지 말고 지금 바로 여기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오늘도 유튜브 조회수를 보며 다른 유튜버들과 비교해서 일일비하지만 말이지요. 하하. 이번 영상에서는 고갱의 삶과 그의 그림에 대한 네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그의 인생 전반에 대한 재밌는 일화들이 있으니 혹시 아직 보시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링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비전공자로서 어쩌다 미술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 좋은 정보와 그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삶의 의미들을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 부족한 부분이나 좋은 점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폴 고갱이 그린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의 작품을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그가 그린 그림 중에 크기가 제일 큰 작품입니다. 보스턴 미술관에서 직접 보니 그림이 정말 컸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와이드 TV 형태로 생각보다 길다는 느낌이 듭니다. 먼저 그가 그의 친구인 다니엘 드 몬프레이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 작품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그림에 넣었다. 나의 지난 경험, 나의 현재의 관찰, 나의 통찰력, 나의 가장 깊고 무서운 생각,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움직이는 신비로운 힘, 즉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신비로운 힘을 그림에 넣었다. 라고 말합니다. 더 조사해본 결과 이것 말고는 그가 이 작품에 대해 말한 직접적인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 130년이 지난 오늘의 우리에게도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아주 귀한 그림입니다. 각자에게 던지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을 찾기 위해 그의 삶에 대해 좀 더 살펴봅시다. 그는 젊은 시절 증권 중개인으로 경제적 부도 맛보았고 찢어지게 가난도 맛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권력층인 프랑스 왕정에 대항하다 추방당했고 덴마크에선 권력층에 기대어 호화로운 생활도 했었습니다. 부모 처 자식까지 잃어봤고 새롭게 떠난 타히티에서 원주민과 결혼해 새로운 가정도 이뤄봤습니다. 재혼 생활 중 자식을 가지는 행복을 맛보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의 죽음으로 불행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의 딸이 죽은 해인 그의 나이 49세 때 그는 1년에 걸쳐 이 그림을 완성합니다. 그는 이 그림을 완성하고 자식을 잃은 슬픔과 가난, 심신의 쇠약으로 실제로 자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5년 후 심장 발작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그림은 총 3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혹 여러분들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그의 작품의 제목을 달아? 구체적인 증거 있어? 그냥 후대 사람들이 이 그림 보고 지은 제목 아니야?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림의 왼쪽 윗부분을 보시겠습니다. 프랑스어로 적혀 있고 단어의 시작을 대문자로 시작했습니다. 물음표는 없습니다. 이 문구를 토대로 번역한 것이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기 때문에 그림 제목을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만약 여러분들이 이 물음을 관람객들에게 던지고 싶을 때 무엇을 그릴 것 같으세요? 저는 아마도 지금 보시는 빅뱅 이론에 입각한 빅뱅 장면을 그릴 것 같습니다. 시간 좀 드리겠으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갱은 첫 번째 물음을 던지기 위해 오른쪽 밑에 보시는 아기 그림을 그렸습니다. 시민혁명으로 한창 시끄러운 프랑스인들, 그의 외가 권력이 막강한 덴마크인들, 원시 시대의 삶을 살고 있는 타히티 섬 사람들, 그들 모두 상황과 문화는 다르지만 전부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인생 첫 출발을 갓난 아기로 그린 것입니다. 갓난 아기 전에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오픈 퀘스천으로 남겨놓겠습니다. 경험상 너무 많이 생각하면 머리 아프더라고요. 진지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는 누구인가? 고갱은 그림에서 다양한 요소를 넣어 두 번째 질문을 던지고 답하려 합니다. 먼저 아기 주변에 있는 3명의 원주민을 그렸습니다. 타히티 섬에 살고 있는 마오리 부족의 문화를 보여줍니다.
참고로 그들은 공동 육아를 통해 아기를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여성이 팔찌를 끼고 있으면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시의 문화를 기반하여 이 부분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어느 가정에도 속해 있지 않은 3명의 여성이 공동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장면을 표현합니다. 즉, 출산의 고통뿐 아니라 노동의 고통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선 다른 옷을 걸치고 있는 2명의 여인과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1명의 원주민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림 중앙에 사과를 따먹고 있는 여인을 등장시킵니다. 이 여인은 성경에 나오는 선악과를 따먹는 하와를 상징합니다. 물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와는 옷을 걸치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을 나타냅니다. 출산의 고통과 노동의 수고를 겪으며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삶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로 볼 때 인간은 원죄로 인해 출산과 노동의 고통 속에 살고 있고 다양한 문화 안에서 서로 비교평가하며 살고 있는 존재라는 걸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철학적인 질문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것을 그리고 싶으세요? 시간을 드릴 테니 짧게라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듯합니다. 저는 이 2문장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교만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존재이다. 우리는 가족과 함께 그저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사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는 존재이다. 생각해보면 저도 늘 남들과 비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할 때는 교만했고 남들보다 못하거나 뒤처졌다고 느낄 때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남과 비교 우위로 행복을 찾지 말고 지금 바로 여기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오늘도 유튜브 조회수를 보며 다른 유튜버들과 비교해서 일희일비하지만 말이지요. 하하. 자, 지금 당장 이 영상과 유튜브를 끄고 가족과 함께 산책해보는 건 어떨까요? 농담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고갱의 그림은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는 여인의 왼쪽과 오른쪽이 극명하게 다른 구조를 가집니다. 왼쪽 부분을 함께 보시지요. 제일 눈에 띄는 게 왼쪽에 있는 노인의 모습입니다. 그녀의 삶을 다 알 순 없지만 세월이 흘러 죽음을 앞둔 유한한 인간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 옆에는 흰새가 있습니다. 흰새는 말의 허무함, 헛된 말의 무익함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노인과 흰새 하나로 인생이 참 허망하다는 걸 묘사합니다. 또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해 뭐 하겠어? 시간이 흐르면 그저 죽는 거지. 한편 고갱은 노인 옆에 팔찌를 차고 있는 여인을 그렸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팔찌는 가정이 있는 여인을 나타냅니다. 가정에서 굳은 일에 헌신하는 여인이 노인을 보고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 앞에 인생은 허망하다는 걸 나타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번엔 왼쪽 상단으로 가보시지요. 고갱은 왼쪽 상단에 원주민 토속 신앙에 바탕을 둔 죽음의 여신을 그립니다. 그리고 죽음의 신 옆에 검은 복장을 하고 서 있는 여인도 그립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이 여인이 죽은 고갱의 딸이라고 주장합니다. 듣고 보니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의 딸이 죽고 그해 이 그림을 그렸고 딸이 죽고 나서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해 자살까지 시도한 그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 그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유한한 인간이 죽으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가? 죽은 내 딸은 어디로 간 거야? 그럼 내가 죽으면 죽은 딸을 만날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의 질문에 어떤 그림을 그릴 건가요? 이 질문은 정말 종교 및 철학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기에 오픈 퀘스천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더 깊은 사고를 하도록 돕기 위해 과거의 철학자들은 죽음에 대해 어떤 말을 남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죽음이란 그저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 것이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는 것이다. 몬테뉴는 죽음을 좀 더 비관적으로 말합니다.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더 끔찍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서는 죽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그저 삶의 또 다른 상태일 뿐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떨림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전문 미술 전공자도 아니니까 이렇게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뿅.